안녕하세요. 참 열심히 그리고 참 착하게 살아오신 당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또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또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을 쪼개어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이 웃으면 그게 좋은 거라 믿었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한없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상처받은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골마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어느새 상대방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독한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혹시 지금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는 우리 인생 후반전에 꼭 필요한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조심스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베풀며 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함부로 베풀지 않는 것이 똑똑한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왜 함부로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깊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결코 무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물이 담긴 잔과 같습니다. 내 마음의 잔에 물이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때 그 넘치는 물로 다른 사람의 목을 축여주는 것이 진짜 건강한 나눔입니다. 그런데 내 잔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도 남의 갈증을 달래주겠다고 내 영혼까지 쥐어짜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결코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갉아먹고 뼈를 깎아내는 희생은 언젠가 반드시 원망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는 서운함이 삭트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즐겁게 내어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이제는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멈추는 것, 그것이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을 주면 100으로 갚으려는 고마운 인연이 있는가 하면, 내가 99을 주고 단 하나를 주지 못했을 때 그 하나를 가지고 원수처럼
빠여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나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사람도 당신이 2번, 3번 계속해서 양보하고 베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을 만만한 사람,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그릇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내 호의를 권리로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심리적 거리를 두시고 내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 남은 인생은 충분히 바쁘고 아름답습니다. 3번째, 그들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고 마음에도 없는 호의를 베푸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움받기 싫어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쪼잔하게 보면 어쩌나,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입술을 깨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늘 웃으며 무조건 예스만 외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대우받고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거절은 상대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일상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불이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꼿꼿함을 가졌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이리저리 휘둘리다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처음 거절하는 것이 어렵지 용기 내어 내 뜻을 밝히고 나면 오히려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선이 명확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4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대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그릇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정작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남들에게는 흠집 하나 없는 예쁜 사과를 깎아주면서 나는 늘 멍들고 상한 사과만 베어물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를 가장 홀대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의 핵심은 투기치인, 즉 먼저 나 자신을 갈고 닦은 후에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어떤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는 방식이 곧 남들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 그 화려하고 좋은 그릇, 나 자신을 위해 꺼내 쓰십시오. 맛있는 음식의 가장 좋은 부위를 나를 위해 먼저 떼어내고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고생했다 라며 따뜻한 칭찬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남에게 베풀던 그 다정함과 친절함의 방향을 이제는 온전히 내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남들 눈치 보느라 좋은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느라 억지로 베풀고 희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베풀고 나를 더 챙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내 인생을 가장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어른의 지혜이자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겪었던 수많은 인간관계의 상처와 배신감은 어쩌면 이제 그만 밖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내면을 돌보라는 삶의 간절한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 함부로 선을 넘을 수 없는 단단한 어른의 아우라는 바로 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묵직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조용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그동안 남 챙기느라 참 애썼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며 살자.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에게 가장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날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